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집을 신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리모델링 했어요. 남편이 다 3D로 하는 도면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의미가 있고. 아이한테도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아파트 공화국에서 집 지어볼 결심. 공사 때문에 빠진 10kg가 회복이 안 됐어요. 못생긴 땅, 부족한 돈쯤이야. 기발한 아이디어와 젊음의 패기로 넘어섰다죠. 숨겨진 공간이 하나 있는데 MZ세대 집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청춘이기에 감히 용기 낼 수 있었던 똑소리 나는 젊은 부부들의 집짓기 여정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청춘의 집을 찾아 인천시 영종도로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달라진 곳인데요. 아, 영종도 하면 공항만 있는 줄 아시는데 이렇게 주택단지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이국적으로, 미국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보니까 다 목조주택 단지네요, 여기가. 예, 그 시멘트 사이딩 많이 쓰시고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 마감하고. 국제도시라 그런지 집도 국제적이네. 이게 무슨 소리죠? 가을이 왔다는 소린가? 귀뚜라미는 아닌데? 오늘의 힌트입니다. 이게 뭐예요? 설마 두꺼비? 와, 소리 제대로다. 응? 아이고 난 진짜 두꺼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얘가 힌트가 되죠? 두꺼봐 그 다음에 뭘까요? 헌집 줄게 맞나요? 새 집 다오. 아, 그럼 설마 오늘 이 목조주택 단지 중에 하나를 고친 집인가요? 아, 리모델링한 집. 두꺼비한테 헌집 주고 받은 새 집이라는 건데. 어디 보자.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 저기 반짝반짝 새 지붕 보이네. 아, 이 집 징크로 고친 거 보니까 이 집 맞네. 야, 잘 고쳤다. 마당도 그렇고 건축주 성격이 아주 깔끔한가 보다. 계세요? 계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마침 계시네요. 야. 아니, 근데 집주인분들이 맞으세요? 네, 막 대학교 졸업하신 저도요? 커플 같으신데요? 아니, 선생님은 조금. 선생님은 복학생. 복학 졸업생. 안녕하세요. 집 고치면서 직업까지 바꾼 남편 박원민입니다. 집 고치면서 남편이 폼생폼사인 걸 다시금 깨달은 아내 이윤진입니다. 올해로 결혼 6년 차. 이 집이 두 번째 신혼집이라는데요. 아우 이뻐라. 얘가 아주 복동이랍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되게 축복같이 같이 집도 찾아왔어요. 지금은 아기가 4개월 좀 넘었어요. 아이와 두 마리의 반려견을 위해 주택살이를 준비했다는데요. 나중에 아기랑 놀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이런 제 로망이 있어가지고 원래 저희가 인천 쪽 시내 네. 쪽에서 집을 찾다가 그 마당에 있는 집을 보니까 너무 또 금액대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금액도 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금액대를 맞춰가지고 오게 됐어요. 확실히 여기가 땅값이 좀 싸던가요? 시내보다는 네. 훨씬. 그쵸, 훨씬 아, 그렇군요. 한 2배 정도 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절반이나? 그쵸. 오, 좋은 정보인데요? 부부의 직장이 있는 인천 구도심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렇게 200평이나 되는 마당 넓은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땅도 알아보고 집을 신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이 허가 비용도 또 엄청 많이 들고 신경 쓸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보자라고 네. 해가지고 그 직영으로 그냥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아니, 이쪽 혹시 업계 종사하는 분이세요? 아니요, 옛날에 원래 헬스 트레이너 했다가 네. 그냥 이제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로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부부는 카페에서 스몰 웨딩을 했는데요. 글쎄 여기가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랍니다. 폐가에 가까웠던 구옥을 남편이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한 거라네요. 이제 작업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카페든 뭐 지금까지 공사했던 현장들에서 오빠가 자리를 안 떠나요.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뭐 10시간이든 뭐든 그 옆에 붙어 있어요. 또 옆에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옆에서 보조하고 이러니까 그분도 오빠를 좀 예쁘게 봐주시고 약간 그럼 오빠는 계속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씩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 독학으로 설계 프로그램도 익히고 취미였던 모공 실력도 발휘했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가장 큰 스승이었고요. 그렇게 1년 만에 집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어? 근데 이게 뭐야? 혹시 우리 아내분이 연예인 원빈 팬클럽이세요? 아니요. 원빈이랑 조금 다르지만 이름만 같은 제 남편 이름이에요. 에이, 왜 그러세요? 제 본명이에요, 원빈이. 네? 문패 대신 새겨넣은 가족의 이름. 평생 특별한 추억이 되겠네요. 제가 젓가락으로 아, 잠깐. 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죠. 근데 너무 잘 고쳤는데요, 지경치고는요? 야, 완전히 뭐 거의 영혼을 갈아 넣으신 것 같아요. 오. 리모델링이라 기존 집 구조를 크게 손댈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이자 가능성이었다는데요. 먼저 현관 왼쪽 주방과 거실이 있는 공용 공간부터 탐구 시작해 볼까요? 어머나 널찍한 데다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네요. 와. 너무 예쁘고 잘 고쳐서 깜짝 놀랐어요. 꼭 오두막 같기도 하고요. 원래도 박공 모양이긴 했는데 박공 모양을 어쨌든 좀 저희가 살리고 싶어가지고 층고가 높은 만큼 구옥의 단점인 단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죠. 창도 시스템 창호로 힘 좀 줬답니다. 에어컨은 이제 수평 천장에만 달 수 있으니까 저렇게 부엌 이는 평천장으로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원래도 이 천장이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쪽에 벽이 이렇게 날개벽이 나와 있었는데 좀 뭐랄까 거실 들어왔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이쪽 벽도 철거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천장 자체를 뒤로 좀 밀었어요. 그리고 지금 냉장고 옆쪽 보시면 원래 그 팬트리 그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거기도 뜯어버리고 주방을 좀 넓게 쓰려고 14년 된 구옥을 젊은 부부 감각에 맞게 재탄생시켰는데요. 생각만큼 순탄치는 않았답니다. 아니, 이거 목조주택, 경량목 구조죠? 네, 맞습니다. 네. 중목 구조가 아니고 경량목 구조는 사실 이제 이렇게 벽을 뜯고 뭐 이렇게 자르고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왜냐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벽식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벽이 이 집의 하중을 받아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날개벽을 처음에 그 이제 그 마감재를 뜯어냈을 때 이거를 철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목조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멘붕이 온 거예요. 경량목 구조는 짓기는 쉽지만 고치기는 어려운 골조라죠. 마음대로 창문을 내거나 벽을 허물다가는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자르면 천장이 처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닌 건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틀을 하시는 분 전문가를 좀 모셔야겠다. 괜히 내가 손댔다가 망가지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것. 그러면요, 부엌에 있는 평천장에는 허문 벽과 다용도실을 대신할 구조체가 들어있답니다. 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반드시 통풍구를 만들어야 나무가 썩지 않는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네요.
그런데 이 집이 특별해 보이는 건요. 뭐니 뭐니 해도 나무한 실내. 주방 가구부터 조명, 벽에서 천장까지 어쩜 집을 온통 나무로 마감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나무로만 전체적으로 심지어 부엌까지 결과적으로는 따뜻해 보이는데 결정하실 땐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연애할 때 처음으로 네. 같이 갔던 여행이 이제 교토 여행이었는데 이제 료칸 그런 숙소 그런 느낌이 약간 통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숙소들이었어요. 여행지의 감성을 집에서도 느끼고 싶었다는 건데 문제는 비용이었죠. 여기 옆면도 다 무늬목으로 오빠는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고 그냥 도배해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오빠가 그럼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다 해서 열심히 또 오빠가 서치하고 했던 게 요 필름지였어요. 어머나 필름지라니 진짜 감쪽 같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남편이 어깨 넘어 배운 실력으로 본격 등판. 주택 매매 비용을 제외하고 집을 고치는 데만 약 1억 원이 들어갔답니다. 맡겼을 때보다 절반 정도 아낄 수 있었다죠. 부모님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결혼한 4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그 오빠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 저희는 그냥 그걸 다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모으기만 했어요. 필라테스 강사인 아내와 카페를 운영하는 남편은 마당 있는 집에서 살겠다는 일념으로 신혼 4년간 정말 독하게 돈을 모았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고요. 이제 다음 공간 가볼까요? 독한 곳에 윈도우 시트를 만들었네. 근데 이거 다다미 아닌가요? 갔다 오셨다는 그 일본 교토의 느낌이 물씬 나네요. 그 느낌이 너무 저희도 좋더라고요. 그냥 네. 좀 여름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조명도 일본 전통 간살무늬로 다셨네. 사실 일본은 부부가 태어나 처음으로 떠난 해외여행지였답니다. 아무래도 사이가 제일 좋을 때였고 그러니까 뭘 해도 재밌을 때였는데 이제 거기서 갔었을 때의 그 숙소가 그때 당시에 봤던 그 첫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행을 다녀온 후로 남편의 카페도 아내의 필라테스 학원도 전부 여행지 스타일로 꾸몄답니다. 콘크리트로 덮은 집 마당도 사실은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젠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거라네요. 글쎄. 익선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한옥은 한옥인데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 근데 마치 이게 홍콩인가? 일본인가? 그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 같아요. 문화들이 교류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건 여기에 윈도우 시트를 꾸미게 된 이유인데요. 구옥의 복도가 워낙 넓었는데 그게 미국 스타일이랍니다. 근데 미국 집들이 이렇게 복도가 넓거든요. 아, 그래요? 상당히 넓죠. 새로 생긴 마을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집들을 좀 서구식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도시니까. 하하, 그러니까 한국 부부가 미국식 집을 일본식으로 고친 거죠. 그야말로 세계는 하나, 위아더 월드인데요. 부부의 일본 여행 추억이 진하게 담겨있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이 화장실이랍니다. 여기 샤워기 위치 좀 보세요. 앉아서 씻도록 좌식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옛날 목욕탕에서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씻고요. 네.
아, 이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목욕하는 방법 아니에요? 샤워하고? 또 여행지에서 온천에 있던 화장실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네. 굉장히 편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꾸미게 됐어요.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의아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 이걸 왜 해요? 막 이랬는데, 네, 되게 불편할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와이프를 사랑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네. 앉아서 씻어야 돼가지고. 그런데 이 화장실에서 리모델링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었답니다. 근데 마당 공사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욕실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을 엄청 쓰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변기물이 갑자기 꼬록꼬록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리모델링 할 때 보통 배관이나 설비를 지나치기 쉬운데 그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사실 어떠한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물이 일단 새어 보이는 부분들을 이제 오빠가 땅을 다 팠어요. 뭐 포크레인 들어오는 것만 장비대만 이제 비용이 세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겠다 해서 오빠가 막 사부로 파고 호미로 파고 계속 땅을 판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남편이 삽질을 했으면 반려견 하루까지 돕겠다고 나섰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예쁜 인테리어만 떠올리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속을 더 신경 써야 한다네요. 다행인 게 그래도 마당 공사 이제 콘크리트 타달 전에 이런 걸 다 발견해가지고 흙바닥일 때 흙만 다 파내고 배관만 이제 교체하면 되는 상황이라 물론 그게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감 전에 그렇게 돼서 다행이다 싶었죠. 네. 원래 집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없다 보니 재밌는 공간도 나왔는데요. 이 아담한 방이 딸 서하의 방, 그리고 그 옆으로 남편의 서재가 있는데 원래 하나였던 방을 두 개로 쪼갠 거랍니다. 복도가 아까 넓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벽들 앞으로 빼서 방을 넓힐까도 했는데 네. 근데 그러려면 또 벽을 닫혀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비용도 또 너무 올라가서 아... 조금 타협을 한 게 이 정도로.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게 그냥 좀 일할 때 집중하기에도 좋고요. 네, 더 나은 것 같아요. 남편은 집을 고치며 새로운 적성을 찾았다죠. 실내 건축 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어디 가면 숙소를 가든 여행을 가든 어디 좀 예쁜 가게를 가든 벽을 훑고 다녀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만지고 이거 못 썼나 어디 가면 테이블 두드려 보고 그렇게 그런 게 관심이 많아요. 오빠한테 너무 적합한 또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응원하고 있어요. 특히 남편의 디자인 감각이 좋아서 이 원목 침대도 남편이 직접 디자인한 거라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가지고 밑에 간접 조명 놓고 네. 이렇게 가구가 아니라 약간 이제 바닥같이 해서 크게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도 되게 좋은데요? 그래요? 네. 아, 여기가 청소하기도 좋고 네. 여러 가지 관리하기도 편하고 네. 예, 좀 방 안의 방이라 그럴까? 예,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남편 취향이 너무 고급져서 가끔 배보다 배꼽이 클 때가 있다는데요. 부부가 집 고치며 가장 많이 부딪힌 부분이었답니다. 집 고치는데 순수하게 집 고치는 비용만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이제 가전이랑 가구 이런 것들이 한 절반 정도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토탈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특히 남편이 주방 가전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렸답니다. 가전 냉장고 사면 한 10년 쓰니까 10년 나누기 가격 해봐도 크게 비싸진 않겠다 해가지고 오빠는 늘 우리가 이거 몇 년 쓸 거니까 하루에 얼마야? 그럼 하루에 뭐 몇천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침대도 그렇게 샀고 10년 쓸 거니까 하루에 몇천 원 자는 거다.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할부가 그렇구나. 이 기적의 세법으로 아내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집 요리사가 남편이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쓸 주방이니 가전도 남편 취향에 맞춰서 채운 거죠.
아니 근데 이 중요한 후드가 없네. 아, 후드가 여기 인덕션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무던한 안에도 몇 번이나 기함을 했답니다. 걔 친구도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네 얼마야? 이랬더니 30만 원이면 산다고. 가격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화력이 좋아가지고 빨리 돼요, 요리가. 그래서 와이프 배고플 때 빨리빨리 해줬어요. 저도 마음이 좋고 그런 것도 있죠. 아이고 이 넉살 좋으신 거 봐. 짜다. 아이고. 네? 음식 맛은 좀 어때요? 굉장하지?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오고 집에 그런 장이랑 이런 거 보고 놀라셨어요. 정말요? 아니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들만 쓰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비싼 게 아니라 가성비 좋고 맛있는 장 있잖아요. 그런 거 맞지? 재료를 보면 집에 없는 게 없어요. 네, 오빠가 그런 걸 다 구비해 놓고. 여기 요리해 주려고 하는 마음일 뿐이야. 오케이. 문손잡이 때문에는 아내가 눈물까지 흘렸다는데 이건 무슨 사연일까요? 저 오빠가 문손잡이를 뭘 알아봤는데 하나에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문손잡이를 방마다 그걸 달아야 하는데 그런 거를 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밥맛이 뚝 떨어지면서 나 그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문만 열리면 됐지. 그걸 어떻게 방마다 그럼 100만 원 훨씬 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오케이 그럼 문손잡이만큼은 당신 의견을 따를게 해서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완전 만삭 때 제가 방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문손잡이를 봤는데 오빠가 그 브랜드 이름이 거기 나지막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그냥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예요.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가 흘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 절반가 정도에 살 수 있는 그게 생겨서 와이프한테 그러면 조금 더 주라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하여튼 오케이를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게 그 브랜드인 줄 그러니까 몰라.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전기 내가 했으니까 한 300만 원 아꼈으니까 100만 원짜리 해도 200만 원 이득 보는 거네.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묘하게 설득되네. 뭐 사실 오빠 말 들어서 안 좋은 건 지금까지 없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믿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 생활은 신뢰야. 부부생활 신뢰. 다 만들었어. 오, 튼튼한데 집 계약과 함께 찾아온 복동이 딸아이가 100일이 됐답니다. 아기 100일 맞이해서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나무는 심어놨고 오늘 이제 명패를 같이 달으려고 해요. 내년 여기 앞에서 같이 기념 사진도 찍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기가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 집이 나한테도 참 의미가 있는 집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에게 집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삶의 무대. 나무도 아기도 그리고 부부도 마당 넓은 이 집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나아가기를 흐뭇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가만 여기는 북한산 아닌가요? 그럼 이번 집은 서울? 서울 집값 땅값이 천정부지인데 이번 젊은이들 고생 좀 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수유동 근처에 왔는데 구도심이잖아요. 확실히 이런 곳에 오면 사람 사는 어떤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동네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그나저나 오늘 갈 집 힌트 주셔야죠. 집을 찾아가세요. 아니 무슨 힌트가 이래? 주차장만 있고 집은 없는데요? 그 자리에 집을 지었어요. 주차장 자리에 집을 지었다고요? 아니 주차장 3대밖에 없는데? 4대인가? 응? 차 늑대 간신히 들어가는 이 작은 주차장에 집을 지었다고요? 아니 벽돌집 앞이긴 앞인데 이 집은 아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여기 신축집이 하나 있네.
여기 옆에 벽돌집하고 아, 이 집이구나. 야, 잘 졌다. 와. 빨간 벽돌집 옆에 작은 주차 공간이 이렇게 위풍당당한 3층 집으로 대변신을 했네요. 저 계세요? 계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손을 잡고 나오시네요. 아, 닭살 커플 아, 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늘의 별따기라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것 같아 덜컥 집을 짓게 된 방승일. 임수연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목이 빠질 뻔했대요. 아파트 이제 공고가 뜨게 되면은 계속 이것저것 다 시도는 했었는데 항상 거의 다 낙점을 하게 돼가지고 자녀가 없으면 좀 점수가 낮다 보니까 항상 그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예비 당첨까지는 간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의 별따기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집은 운 좋게도 서울시 행복주택에서 시작했더랍니다. 그런데 당첨 운은 그때 다 써버린 건지 아파트 청약은 번번이 낙첨. 그러다 보니 이사 나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아파트가 그 당시에 한 거의 7, 8억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예. 와이프가 그때 문득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 금액이면 어떻게 그냥 차라리 집 짓는 게 더 싼 거 아니야 오빠 이러길래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그래 짓는 게 좀 더 낫겠는데 오히려. 부부 모두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을 떠날 수는 없었다죠. 서울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 끝에 이 작은 주차장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게 땅이 작기도 작지만 모양이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어서 맞아요. 좀 처음에 땅 보러 왔을 때도 다른 노부분도 같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은 보자마자 약간 좀 아 이건 좀 너무 작다 싶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바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갈 뻔했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작은 금액 안에서 찾기에는 좀 짜투리 땅, 좀 못난이 땅들 그 정도밖에 없기는 했었습니다. 네. 단시 땅은 구했지만 진짜 문제는 건축비. 땅을 사놓고는 조금 한동안은 약간은 좀 놓고 있기는 했던 게 8년은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8년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목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당시에 전쟁도 있고 자재 수급이 막 안 되고 비용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빨리 지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모아봤자 티도 안 나더라고요. 지난 겨울 영끌을 해서 일을 저질렀답니다. 그렇게 서울엔 우리 집이 있다 외치게 됐는데요. 아, 근데 정말 이 작은 땅에 과연 방이 있긴 할까? 궁금하시죠?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짓고 나니까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신기하다. 맞아요. 이게 뒤로 공간이 좀 오각형 땅이다 보니까 24평 작은 땅에 주차 공간까지 빼야 해서 1층은 채 10평도 안 된다는데요. 작은 공간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어머나, 색감도 따뜻하고 협소주택인데도 좁다기보다는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채움보다는 비움으로 예술적인 멋을 내고 싶었답니다. 저는 마치 좀 갤러리 같기도 하고요. 여기를 보기엔 굉장히 넉넉한 집처럼 보인다고 할까? 현관이 좀 저는 그래도 좀 넓어야 집의 첫인상이 좀 넓어 보인다 생각을 해서 입구 들어오는 이쪽 자체가 계단 밑으로 오다 보니까 그 콘크리트 구조로 하거나 좀 무겁게 가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강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최대한 가볍게 시선은 좀 뚫려 있는 구조로 가자 해서 첼판도 좀 뚫려 있는 오픈으로 진행을 하고
저 위에 나는 왜 이렇게 박나했어요. 보셨나요? 이게 네. 자연광이네요. 네, 맞습니다. 천창을 저렇게 과감하게 와 하늘이 오늘 또 새파랗게 오늘따라 그렇게 보이는데 1층에서 천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좀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식물도 키울 생각도 했기 때문에. 네. 계단 끝에 있는 천창이 신의 한 수. 자연의 변화도 느낄 수 있는 데다 낮에는 실내가 이렇게나 환하답니다. 현관과 붙어있는 1층은 남편의 서재이자 사무공간, 그리고 외부 방문객을 위한 공간인데요. 색과 층고를 달리해서 포인트를 주었다죠. 여기는 좀 다른 성격의 공간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좀 인지를 좀 시키려고 저희도 사용하면서도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그러려고 좀 일부러 바닥을 색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단차에도 두신 거예요? 예, 맞아요. 단차이도 그렇고 천장의 높이도 그렇고. 네. 천장을 보니 설계가 정말 쉽지 않았겠다 싶네. 1층은 도로에 접해 있는데요. 천장 가까이 고창을 만들어 외부 시선은 차단하고 채광은 확보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공간이 하나 있는데 네. 찾으셨나요 혹시? 그렇지 않아도 아까부터 좀 화장실을 잠깐 써도 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있죠? 네,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보통 바로 알려주시던데. 직접 찾으셔야 찾아야 됩니다. 돼요? 네. 뭐 당연히 여기 아니에요. 근데 미닫이가 좀 어색하긴 하네요. 여기는 화장실 아니구나. 여기는 부부가 재택근무나 게임할 때 이용하는 공간이라는데 대체 그럼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요? 네. 안으로 들어오시죠. 뭐 없잖아요. 책장밖에 없잖아요. 이쪽이 손잡이입니다. 진짜 열리네? 오! 여기가 화장실. 안에 화장실에 숨어 있구나. 네.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서재인데 바라보고 있는 곳에 화장실 문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화장실을 티 안 나게 가져갈까 생각을 하다가 서재 일부로 그냥 만들어 보자. 평범한 문이었어 봐요. 이 좁은 방에서 얼마나 재미없고 답답했을까요? 그래, 100점짜리다. 아니 제가 숨방 찾기 몇 번 했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그랬나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저희가 일부러 감쪽같이 좀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격거리가 없이 이게 문이 된단 말이에요? 좀 디테일 풀기가 힘들었는데 최대한 좀 감춰보려고 이 동네랑 상생해보자 해서 제가 현장 진행하다가 공방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유능하신 공방 그 사장님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설계하고 지역 공방 목수가 시공했는데 뗐다 붙였다를 몇 번이나 하면서 아주 어렵게 완성했답니다. 남편이 실내 건축을 전공한 덕분에 못생기고 작은 땅이지만 알뜰하게 설계할 수 있었다는데요. 남편은 집을 지으며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답니다. 집짓기라는 모험이 남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거죠.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어머나, 여기는 엄청 넓어 보인다. 거실과 주방에 있는 공용 공간인데요. 1층과는 달리 시야도 시원하게 열리고요. 개방감을 주기 위해 벽 대신 단차로 공간을 나누었답니다. 부엌과 50cm 정도 차이가 난다죠? 공간을 어찌나 알뜰하게 썼는지 사선 끝까지 가구 짜놓은 거 한번 보세요. 애매한 자투리 공간은 팬트리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더 저희가 넓게 좀 쓰고 싶어서 거실이랑 그리고 주방, 팬트리만 놓고 그러니까 그런 화장실 공간을 좀 배제시키고 아, 팬트리는 있는데 화장실은 없구나. 네, 화장실을 가려면은 1층을 네, 가거나 아까 거기 못 3층을 찾으신데 가거나. 예. 손님이 오면 그냥 난감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렇기는 해요. 이거 못 찾으면 꽉. 그치. 무엇보다 이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거는 부엌보다 한 단 아래로 설계한 거실인데요. 부부의 야심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데 너무 또 아파트 같은 느낌이 있으면 괜히 우리가 주택 짓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더 아늑하게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네. 이걸 좀 단차를 주면 좀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집중도 있게 쉴 수도 있고 좀 주방이랑의 소통도 낮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원활해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벽을 트거나 막는 것 정도밖에는 공간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집을 지으니 이렇게 다른 상상이 가능하더랍니다. 손님들도 가장 좋아하는 공간. 계단과 등받이도 의자가 되니 손님이 많아도 거뜬하답니다. 위호감이란 표현을 좀 써요. 건축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감싸안고 편안하다. 이걸 위호감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되게 위호감이 느껴지는 공간 같거든요. 이렇게 좀 작게 이게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척도 휴먼 스케일? 네, 그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1층이 남편의 공간이라면 2층은 아내의 공간. 아내가 알아주는 집순인데 그런 아내에게 합격점을 받았답니다. 설계할 때부터 남편이 제 공간을 온전히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2층 전체를 다 제 무대로 만들어줄 줄은 몰랐는데 지금 사용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소파 아래 콘센트가 많은 곳도 아내의 원활한 휴대폰 이용을 돕기 위해서랍니다. 아이고, 사실 집 지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콘센트 위치 잡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설계 단계부터 공간 활용을 입체적으로 상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부는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답니다. 집의 골조 덕분이라는데요. 이 스틸하우스조, 스틸라이트 이런 구조는 현장에서 실측을 먼저 한 번은 쫙 해요. 대지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공장에서 일차적으로 그 한 번 재단을 해서 손쉽게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와요. 그래서 현장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간 것도 사실 구조적인 거는 몇 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이 짧아지면 당연히 비용도 절감되고요. 레미콘 같은 대형 차량 이용도 최소화되니 민원도 적답니다. 또 골조 사이가 비어 있어서 단열 작업 전까지는 배선 재배치가 가능하답니다. 콘센트 그런 위치를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콘크리트 구조는 그 위치 그대로 뽑아야지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되면은 그 콘크리트 구조를 까대기라고 해서 좀 걷어내고 이렇게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안에가 비어 있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좀 이 위치로 변경을 해볼까 했을 때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위치를 간단하게. 동선이 정해진 아파트가 아니라 집을 처음 짓는 부부에게는 수정의 가능성이 많은 경량 철골 구조가 훨씬 수월했던 거죠. 남편은 집 짓는 동안 매일같이 현장으로 출근을 했다는데요. 인건비 절감을 좀 하려고 잡부를 안 부르고 제가 그냥 잡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큰 부분은 또 이제 석고보드를 투피를 치는데 원피는 전체를 제가 다 쳤어요. 와이프도 많이 인력 투입이 됐고 실제로 바닥에 단열재 아이소핑크라고 하는데 그 직접 저희가 다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이 처음으로 감리까지 맡았는데 여기저기 치수 재는 게 일이었답니다. 오차가 생기면 허가가 안 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될까 봐.
지난번에 잰 거 같은데 왜 또 잴까?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불안하대요, 계속.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헬스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0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로 그 외에 맹장염이라고 하는 중수염까지 걸렸다네요, 글쎄. 남편의 투혼으로 지어진 집이라 그런가 어제도 단단하게 크게 느껴지네. 자, 2층 탐구 마쳤으니 이제 3층으로 가볼까요? 야, 2층, 3층이니까 확실히 계단의 빛이 엄청 좋네요. 예, 빛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오늘 하늘도 파랗고, 와, 아까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랑은 또 사뭇 다른데요? 그리고 계단이 끝나는 곳에 두둥 부부의 침실이 있습니다. 제일 전망 좋은 3층이지만 통창은 과감하게 포기. 대신 붙박이장을 길게 넣어 수납을 해결하고 동굴처럼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창문은 2층에 저희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3층은 더 프라이빗하게 좀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 좁은 집들은 수납 공간이 중요하게 그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좀 창을 포기하고 여기는 길게 붙박이장으로 했어요. 건축 탐구 집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 정말 너무 중요한 하고 너무 당연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안방은 너무 작아졌다. 네, 정말 자는 용도다. 어머니라 저 끝까지 수납장을 정말 많이도 짜셨네. 3층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화장실과 욕실 공간인데요. 세면대에서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과 욕조까지 모든 공간을 분리해서 설계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삼거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그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세탁실 겸 이렇게 드레스. 세탁실. 예. 그리고 이쪽 제 뒤쪽으로 네. 가면은 화장실, 욕실, 그리고 샤워실, 화장대까지. 저희가 우선 아파트에 살 때 좀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게 출근 시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한 명이 준비하면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면은 둘이서 준비하는데 좀 수월하더라고요. 오, 이거 아이디어네. 공간을 분리해두니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부부 마음대로 못한 곳이 있다는데요. 20대 때는 옥탑방에서 혼자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근데 그 옥탑방의 그 옥상 느낌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옥상은 포기할 거라고 제가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무조건 옥상은 할 거다.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높이에서부터는 약간 대지가 건물 모양이 깎여야 돼요. 더 안으로 이격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 땅 모양 특성상 그 이격하고 나오면은 남는 공간이 계단실 말고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예.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꿈이자 성공의 척도인 시대.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돌리니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기성복보다는 맞춤복이 더 편한 법이죠. 이제 막 인생의 출발점에 섰는데 남들 사는 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파트 밖에도 이렇게 다양한 집이 그리고 삶이 있다는 것을 아파트에서 내려왔기에 누릴 수 있는 땅을 밟고 사는 즐거움을 부부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부부의 주차장은 근사한 마당으로 변신한답니다. 저 여기서 좀 캠핑 좀 하려고. 원래는 캠핑을 좀 자주 다녔었는데 집 이사 오고 나서는 마당에서 충분히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우, 맛있겠다. 나름 북한산 자락이라 캠핑하는 맛이 좀 난다네요.
이 부부 집을 짓고 났더니 배포가 점점 커진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이제 제 본가에도 하나 짓고 지난번에 여행 갔었을 때 좋았었던 강릉에도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짓는 거는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네, 무슨 돈으로 짓죠? 돈은 그러니까 좀 많이 걸리겠지만 원래 꿈을 가져야 그게 현실이 좀 되니까 돈은 없지만 좀 그러려고 노력을 이제 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네, 노력을 예. 하겠죠. 투잡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엔 남편이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목표가 생기면 쓰리잡도 할 수 있어. 건강이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집 짓는 건 인생을 짓는 거라는 말이 있는가 봐요. 까짓거 서울에 집 짓기도 해냈는데 전국 각지에 세 채는 못 지을까요? 나도 이리 뜨거운 적이 있었나 몰라요. 청춘이기에 가능한 무모하지만 아름다운 도전 잘 보고 갑니다.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다 구현해 볼 수 있는 우와가 아니라 뭐지?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거 봤어? 괜찮지? 이 땅을 보고 재밌는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정말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You're over my head.